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증권사 리포터가 참 대단합니다. 증권사에서 신한금융투자, 자, 여기서 목표가 지금 19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선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5%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증권사 리포터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 리포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19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19만 원까지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가를 대응을 하고 앞으로의 호재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과연 그렇다면 최대한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죠.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차트를 좁혀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13만 원이잖아요. 13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6만 원을 더 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19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자, 거꾸로 지금 14만 원까지 고점 찍었을 때를 보면은 8만 원대에서 8만 원에서 6만 원이 더 올라서 14만 원이 됐습니다. 왜 8만 원이었습니까? 급등하기 전에 평균 가격이 8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팬데믹이 나왔을 때가 7만 원 이하였고요. 또 장중에 조금 올랐을 때도 한 9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평균 한 8만 원 전후로 해서 좀 내리면은 7만 원 정도까지 내리고 좀 오르면은 한 9만 원까지 오르고 요 사이에서 거의 작년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만큼 힘 모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난 11월 달부터 대형주 랠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초급등을 했습니다. 두 달 만에 6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증권사에서 19만 원 간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13만 원에서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계속 쭉쭉쭉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또 두 달 만에 19만 원까지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19만 원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사야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시죠?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을 횡보를 해서 힘 모으기를 했어요. 물량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선 이 횡보한 기간이 있으니까 두 달 동안 이렇게 급등했죠. 그리고 이렇게 두 달 동안 이런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짜리예요. 2위. 시가총액이 2위가 되는 이러한 이 대형주가 거의 60%가 넘게 올랐어요. 테마주도 아니고 무슨 단기간에 60%를 두 달 만에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그동안에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서부터 올 초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다고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주식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급등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TV만 틀면 나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잘 모르니까 맨날 듣는 그 종목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사자 그랬는데 운 좋게 정말 이런 유동성 장세가 연말에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은 나왔으니까 그때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상당히 고가권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업황도 계속 좋고 반도체도 호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은 올라가겠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또 두 달 만에 6만 원까지 가가지고 19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또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을 좀 보여줘야 돼요. 자, 가격이 떨어져서 내려와서 조정받는 것은 가격 조정이라고 불러요. 예, 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정이라는 말이 좀 하락이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이라는 말을 쓰면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조정,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나오는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선 기간으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해요. 이건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조정이건 기간 조정이건 조정이 나와야지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져도 좋으니까 손해만 안 보겠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간 조정이 나와줬으면 좋을 것이고 신규로 내가 이걸 어디서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뚝 떨어져 가지고선 좀 싸게 떨어졌으면 밑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찌 될지는 주가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의 상태로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조정이 조금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60일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60일선 조정이 60일선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안 떨어져요. 예. 조정이 올랐으니까 좀 나왔다가 말았다가. 자, 여기서 지금 13만 원대 전후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많이 내려야 12만 원대겠죠. 요 13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버텨주면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 요런 자리가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21선 자 13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부근에 한 번 정도 보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내려온다면은 꼭 분할 매수할 수 있을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일단은 최고입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역시 저번에 계속해서 제가 홍주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떻습니까? 8만 1,000원 지난달에도 탁 떨어졌을 때 8만 2천 원 이하, 8만 1,000원 말씀을 드렸죠. 8만 2천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그랬더니 8만 1,000원 찍고선 딱 올랐는데 21선 돌파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 조정이 나왔다가 또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21선 찍고 내려갔던 86,400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세가 전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돌파했죠. 86,000원까지만 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조정이 나올 거라 그랬더니 또 나왔죠. 또 내려오니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저점에 또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도 역시 정확하게 81,000원을 딱 찍고 반등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삼성전자 같이 초대형 종목이 어쩜 그렇게 저점을 딱딱딱 지키고 이 이평선을 잘 지키는지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너무 잘 맞아요. 삼성전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각 증권사마다 보조지표가 100개가 넘는데 각종 보조지표를 다 대입을 해보면은 그중에서 삼성전자만큼 보조지표가 잘 맞는 종목도 드뭅니다. 참 뭐 이평선이면 이평선 또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참 삼성전자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도 참 잘 맞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수익이 빨리빨리 나거나 그러는 종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마치 최근에 여러분들이 본 모양이 막 하루에 막 8%씩 올라. 그러면 이게 단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월 달에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다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은 앞으로도 물론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좀 아니에요. 의지를 꺾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조정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이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다. 이럴 때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60일선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참 이때만 하더라도 그죠? 60일선이 저 밑에 있었어요. 75,000원대 있어가지고 60일선이 언제 오나. 그리고 20일선이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60일선인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리는 없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조정을 횡보를 하면서 보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데 그 저점의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참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진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진폭이라 그러죠. 이 움직임 폭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이 작아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지면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때는 추세가 또 하방일 수 있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하방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는 입장보다도 상방으로 보러 가는 입장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으로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의 지금 이슈라든지 재료라든지 실적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컨센서스를 바탕에 깔고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베팅을 했을 때에 어디서 잡아서 들고 가야지만 또는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를 바로 이러한 가격 차트를 보면서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포스코 케미칼은 뭐 지수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가요. 참 대단한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이슈가 떴던 게 이때였죠. 이 거래량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남들 갈 때 못 가고선 있었던 이 하늘 12월 달에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를 해줍니다. 그동안에는 10만 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10만 원까지 갈래다가 말고 못 가고 빌빌거리고 있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앞으로의 급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되게 좋아요. 항상 횡보나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이 박스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고점이 있고요. 저점이 있어요. 근데 이 고점과 저점을 상당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점을 돌파를 할래다가 말고 또 할래다 말고 그런데 주가는 더 바닥을 밀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다가 이렇게 줄어들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바닥을 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자리를 이렇게 빵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내가 가겠다는 신호탄이에요. 이때의 거래량이 무지하게 터져주면은 진짜 간다는 얘기입니다. 뻥카가 아니고 진카예요, 이거는. 자, 그랬는데 사실 이때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때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죠. 근데 와, 오늘 보니까 뭐 그냥 지수가 뭐 내리고 뭐건 그냥 계속 올라요.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꼭대기에 이거 보고 와, 너무너무 부럽다 하고선 여기 17만 원에 들어갈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물론 이렇게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21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얘는 지금 21선만 딱딱 찍으면은 올라가는 종목이죠. 21선과 이때도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21선과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또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1선과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내 차 이렇게 가는 종목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의 재료나 성장성 포스코 케미칼 무지하게 좋아요. 좋은 거 다 아는데 항상 고점에서 사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좀 조정을 받고선 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 나오는 거 보면서 또 조정 나오는 걸 봐야 제가 어디서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진입보다는 이렇게 좋은 종목이 다음에 타이밍이 오면은 제가 타이밍 왔을 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은 전일까지만 해도 무섭게 떨어지길래 23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또 저점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양봉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2% 넘게 상승을 시켰어요. 참 대단합니다, 현대차. 자, 그런데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조정 보일 때에 무서워하지 말고 저점이 어딜까, 어디서 사면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안 오고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올래다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 안 오고 갔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겁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안 내려오고 양봉 하나 나온 다음에 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1선 위로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서 25만 원대 초반을 회복을 한다면 25만 3천 원 부근을 회복을 한다면은 다음번에는 23만 원이 아니라 21선 지지하는 2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24만 원부터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또 23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자, 그래서 항상 주가는 확인하고 대응한 다음에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차로 단타를 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유의 입장에서 현대차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자,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다시 21선 돌파해서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21선 맞고 또 조정 나와서 혹 23만 원 이하로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든지 요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타이밍 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해요 말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본다. 그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올랐으니까 보유 그렇게 됩니다.
자, 기아차 제가 8만 원 이하 내려오면은 한 8만 7, 8천 원권을 얘기를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근데 오늘 현대차 끌어올리니까 내려오다 말고선 양봉 나와가지고선 8만 원대를 지켜줬어요. 저점은 7만 9,300원입니다만 종가가 8만 1,000원까지 넘게 올라가면서 딱 8만 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참 멋집니다, 기아차. 그런데 기아차도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자, 왜냐? 거래량이 지금 다 줄어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이때처럼 이만큼 터져줘야 돼요. 예, 거래량이 터져줘야 올라가는데 지금 거래량이 다 죽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는 조정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최근의 하락에 따른 반등입니다. 반등. 조정 구간에서의 반등.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주가가 다시 8만 원 이하로 살짝 내려오게 되면은 땡큐 하고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8만 원대를 지지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계속 지지를 하는지를 보고선 매수의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혹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또 21선 맞고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21선 터치하고 조정 나왔을 때가 매수. 아셨죠? 이렇게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정이 8만 원대를 지켜주는지 혹 8만 원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지난번에 이 21선 돌파하는 양봉 나와서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니까 장중에 좀 내리긴 했는데 결국은 아래 꼬리 달고 다 끌어올려가지고 21선 위에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21선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21선을 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1선 하나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코 21선이 만능의 선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선 설명도 해야 되고, 기준을 잡고 우리가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살 것인지 팔 것인지를 기준을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뭐예요? 보유예요, 무조건. 예, 지금 보유. 자,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28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또 한번 저점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21선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은 보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 32만 7,500원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50만 원대 돌파해가지고 멋지게 상승을 해줬는데, 자, 조정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조정이 슬금슬금 나와가지고선 21선에 오면은 단기적인 매수의 타점이 돼요. 자, 이거 지난 3월 달에 15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언택트의 열풍을 타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선 누르다가 조정받고 또 무지하게 올랐어요. 야, 이게 지금 15만 원짜리 주식이 1년 만에 지금 50만 원 넘어까지 갔습니다. 카카오. 앞으로 지금 미래 산업에 있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물론 더 올라간다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디서 사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좀 있어요. 내렸을 때도 화끈하게 내려줍니다. 쫙 내려가지고 121선 정확하게 딱 찍으니까 그 다음에 30만 원대 초반에 있던 종목이 50만 원까지 또 막 두 달 만에 급등을 해요. 자,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 최소한 21선이라도 좀 지켜지는가를 좀 보고선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좀 이렇게 20일까지 내려요. 최소한. 근데 사실 21선까지 온다 해도 여기서부터는 좀 단기적인 입장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지, 조금 기다렸다가 21선을 예를 들어서 깨고 내려왔을 때 60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카카오는 되게 빨리 옵니다. 생각보다. 지금은 보유자들은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보유하는 상황이고, 신규 매수자는 카카오가 아무리 좋고 뉴스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와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좀 고가권입니다. 좀 조정이 나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고, 제가 또 조정이 나올 적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지금 멋지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네이버 지금 39만 8천 원, 뭐 40만 원까지 다 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네이버는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요. 자, 카카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도 네이버는 약간 기간 조정이야. 이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카카오는 아까 보셨듯이 어때요? 올랐다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졌다가 착착착 해가지고 쫙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나는 더디 가더라도 조금 이 진폭이 좀 작더라도 안정적인 거를 해서 끝까지 들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으로 보시고, 아, 나는 화끈한 게 좋아, 확 떨어지면 확 떨어지는 대로 밑에 사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를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성격이 똑같아요. 성장성이라든지 미래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이 언택트의 이 문화 쪽에서는 두 종목이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두 종목이 다 계속해서 쭉쭉 뻗어 나갈 겁니다. 단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보시면은 자, 21선 타가지고 잘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더니만 또 가다가 조금 조정 받죠. 조정 받아야 돼요. 뭐 내 차 올라가면은 좋겠지만은 지금은 또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조금 쉬었다가 21선 또 딱 찍었네요. 어쨌든 LG전자는 21선 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올랐다가 21선 지지받고선 21선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우상향의 각도가 가팔라졌다가 조금 느슨해졌다가 조금 이제 좀 누워요. 조정 기간을 좀 보이고선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내 차 올라갈지 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갈지 이렇게 되면 약간의 수정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내 차 이렇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이 19만 원 정도 오면은 매도의 타이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다 말고 조정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21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조정을 만약에 보이면서 조정 기간이 길어진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19만 원의 매도가 아니에요. 19만 원의 매도가 아니고 19만 원 돌파해 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조정 기간이 짧아서 올라가면은 그쵸, 이 조정 기간이 짧아서 올라가면은 올라가다가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정 기간을 많이 가져가서 하면은 물량 뺄 사람 빼고 살 사람 사고 해가지고 손바뀜이 쫙 일어나고 나가지고선 여기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즉 뭐예요? 힘 모으기를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의 입장이고, 그리고 나서 보유 입장인데 어디서 매도를 할까라는 거죠. 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올라가면은 매도. 횡보하고 조정받고 힘 모으기 받고 박스권 만든 다음에 올라가면은 19만 원 돌파. 19만 원에 안 팔아요, 그때는. 자,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매수의 입장이라고 하면 15만 원까지 혹 내려오게 되면 땡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